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설악산 깊은 곳에 고즈넉해 보이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만석이라는 젊은 남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을 따라 한 여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스님들만 있는 이곳에 예쁜 여인이 찾아오다니 만석이는 가슴이 심하게 뛰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여인과 눈까지 마주치니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아랫마을에 사는 화정이라는 여인이라네. 자네도 알고 있는가? 황씨, 영감네 집에 들어간 첩실이라고 하더군. 그 집안 씨가 말랐다고 한동안 난리였지 않은가? 화정, 저 여인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고 드렸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그럼 지금은 왜 여기에 온 것인가? 보면 모르겠는가? 보나마나 첩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지. 만석이의 친구는 그렇게 혀를 끌끌 차고 돌아갔습니다. 만석이는 화정이가 지나갈 때마다 몰래 고개를 돌려 쳐다보곤 하였지요. 처음에는 수줍어하는 화정이 가련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화정이도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만석이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놀라서 서둘러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갑자기 저렇게 쳐다보다니. 심장이 다 터질 것만 같구나. 생각해보면 기회가 될 때마다 쳐다본 건 만석이었습니다. 화정이는 그런 만석이가 이상해서 쳐다본 것일 수도 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역시 부족하였구나. 기회가 된다면 꼭 용서를 빌어야겠다. 만석이는 그렇게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열중하였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해만 떨어지면 화정이 있는 방을 지나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소피가 마려웠지만 화정이 있는 방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계속 밖을 나오는 것이었지요. 친구에게는 산책을 한다고 핑계를 대곤 하였습니다. 화정이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문으로 비치는 화정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석이는 부처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화정이 자꾸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이 폭포 앞에서 수양 중이었지요. 그러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감았던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름 아닌 화정이 있는 것이었지요. 화정이 목욕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각이 나는지 자꾸 웃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절에 올 때만 해도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만석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만석이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낭자, 부디 저를 용서하시오. 앞에서 수양 중이다가 소리가 나서 그만. 만석 스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오히려 수양을 방해한 것 같아 송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양을 하다 잡생각을 한 건 저입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만석이는 그렇게 절로 돌아왔지만 화정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잠에 빠지면 꿈에 화정이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만석아,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 너 자꾸 장난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화정아. 꿈에서 깨어난 만석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불경이란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화정낭자와 서로 말을 놓으며 장난을 치다니. 사실 만석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으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따스한 온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화정이 절에 들어오면서 잡생각도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역시 부족하구나. 만석이는 다음 날부터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진하였습니다. 큰 스님은 그런 만석이의 사정도 모르니 기특하기만 하였지요. 만석이는 한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엄숙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때 화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 스님, 밥 지으세요. 만석이는 화정이를 보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만석 스님, 밥 잘 지으세요. 화정이의 다정한 목소리에 취하여 부처님이 뭘 알려줬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었지요. 그야 부엌것 생활이 얼마인데요. 제가 지은 밥은 큰 스님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만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화정이 갑자기 만석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심장과 몸까지 얼어버렸지요. 전에 폭포 앞에서는 송구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낭자. 제 수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런데 만석 스님이 있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석이는 깜짝 놀랐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낭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석 스님이 봐주셔서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만석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처음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것이었지요. 만석이도 천천히 화정이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친구의 기척이 들려서 잡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처음으로 친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복에 되도록 화정 낭자와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아.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친구가 이렇게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야 화정 낭자가 첩실 역할을 못해서 이곳까지 온 게 아닌가. 그게 어쨌다는 건가?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순진해서야 황씨, 영감이 화정 낭자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 말일세.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황씨 영감과 상관없는 게 아닌가? 황씨, 영감이 소문이 날까 두려운 게 아닌가. 나름 양반이라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지. 그럼 자네 말은 황씨 영감이 화정 낭자를 감시라도 한다는 겐가? 자네 아직 눈치 못 챘구먼. 화정 낭자 주변으로 수상한 사내들을 보지 못했는가. 만석이는 놀라서 부엌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만석이 친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순진한 친구 말이야. 그놈들을 찾을 거면 밖으로 나가야지. 하여튼 겁은 많아가지고. 만석이는 삐친 얼굴로 부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나간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밖을 나왔지요. 친구가 말한 대로 수상한 사내들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암자 주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정이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런 화정이를 눈여겨보다가 천천히 따라갔지요. 친구에게는 부족한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웬 사내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친구가 한 마리 떠올라 순간 겁이 덜컥 난 것이었습니다. 설마 저 사내들은 황씨 영감의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사내들이 화정이 뒤를 바짝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화정이도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당신들은 누구요? 누군데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오. 만석이도 겁이 나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뛰어가서 화정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사내들이 워낙 험상궂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괜히 황씨 어르신 말하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2번 말하지 않을 테니 잘 들으시오. 첩실 역할 제대로 못했으면 조용히 눌러앉아 살라 이 말이오. 저는 잠시 쉬러 암자로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시오? 황씨 영감이 보내서 온 것이오. 우리가 누군지 알 필요 없다 하지 않았소. 혹시라도 누구한테 황씨 어르신 얘기하면 그때는 그 사람 목숨은 책임지지 못하오. 뒤에서 엿듣던 만석이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내들 중에 한 사람이 화정이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오면 소리칠 것이오. 여기는 암자 달랑 하나 있을 뿐인데 누가 오겠소. 그러지 말고 우리 심심한 사내들을 위해 그 따스한 손길을 내어주지 않겠소. 그러자 만석이는 죽을 힘을 다해 화정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내들은 갑자기 스님이 달려드니 적잖이 당황한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짓들이요?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큰 스님에게 모두 말하겠소. 힘 꽤나 쓰는 사내들이었지만 스님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정이에게 다가갔던 사내는 피식 웃고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였소. 그게 누구든지 목숨이 위험할 것이오. 사내들은 떠나면서 만석이를 무섭게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황씨 영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스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지요. 눈치를 챈 만석이도 겁이 났는지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 스님이 아니십니까? 어찌 여기를 오셨습니까? 낭자는 괜찮으시오. 저는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만 어찌 만석 스님께서 여기를 혹시 저를 따라오신 겁니까? 만석이는 앞불싸하더니 불이 나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정이는 그런 만석 스님이 너무나 웃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만석이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정이한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으니까요. 잠이 통 오지 않은 만석이는 누군가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이었지요. 혹시나 그 무서운 사내들이 쳐들어온 것은 아닌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조심히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화정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석은 돌부처처럼 굳어버렸고 화정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낭자가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만석 스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전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셔서. 만석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송구합니다, 낭자. 일부러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황씨 영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요. 역시 그러셨군요. 사실 절에 들어올 때부터 황씨 영감의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황씨 영감의 첩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낭자를 감시하는 겁니까? 그야 체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황씨 영감이 다정할 때는 참 좋은데 질투심과 의심이 워낙 많으셔서 괴팍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절에 들어온 것도 황씨 영감 성격 때문이었죠. 절에서는 아무래도 떠드는 입이 적으니까요. 만석이는 그제야 화정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정이는 만석이를 유심히 보더니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석 스님이 계셔서 모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처음 여기 올 때부터 만석 스님이 눈에 띄지 뭡니까? 제가요? 어찌 그렇습니까? 저를 계속 쳐다보셨잖아요. 물론 저와 같은 여인이 암자에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폭포에서 목욕을 할 때 갑자기 스님 생각이 나서 웃어버렸지 뭐예요. 만석이가 화정이의 웃음소리에 끌렸던 이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필 만석 스님이 그때 나타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화정이 수줍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역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만석 스님, 송구하오나 부탁 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말씀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왔으나 밤만 되면 한 송이의 벚꽃처럼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조용히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덕담을 듣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만석이는 깜짝 놀랐지요. 화정이는 지금 몰래 밤마다 만석이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들끓는 애정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지요. 당장이라도 화정이를 품에 안기고 싶었답니다. 그럼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가보겠습니다, 스님. 화정이는 그렇게 떠났고 만석이는 넋을 놓고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선선한 바람이 만석이의 머리를 개운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만석이는 오직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화정이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밤이 되자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화정의 방까지 찾아왔지요. 문에 비친 화정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석이는 화정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였지요. 낭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스님? 저는 스님께서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셔요. 만석이는 결국 화정을 끌어안았답니다. 이런 불경이 있을까 싶어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정이를 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낸 만석이는 죄책감에 빠져서 더는 암자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화정이도 만석이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서 살아요. 황씨 영감 사람들에게 감시받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저 역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저는 이미 큰 스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같이 여기를 떠납시다. 같이 떠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스님. 황씨 영감 사람들한테 걸리면 스님도 무사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제가 먼저 떠난 다음에 스님께서 그 뒤를 따라오시지요. 만석이와 화정이는 암자에서 멀리 떨어진 초가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해가 떨어지자 화정이 먼저 짐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만석이는 해가 뜨면 곧장 따라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맑은 하늘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도 전에 눈이 내리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지요. 하지만 만석이는 화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날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승낭을 메고 걸음을 서둘렀지요. 만석이는 숲속을 지나갈 무렵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는구나. 눈은 계속 쌓이면서 만석이의 눈까지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첩첩이 쌓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지요. 만석이는 그제야 눈이 내리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단 말이냐? 만석이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눈은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눈은 이제 폭설처럼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결국 만석이는 산길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고 머리를 다치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만석이는 화정이를 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복에 정신이 좀 드는가? 만석이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갔단 말인가? 지금 밖은 폭설로 난리도 아닐세. 만석이는 얼른 문부터 열어젖혔습니다. 친구가 말한 대로 폭설로 세상이 모두 하얀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화정이를 부르며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복에,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 머리를 다쳐서 좀 쉬어야 한단 말일세.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네를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화정 낭자를 만나러 가야 하네. 아니지, 화정 낭자를 구하러 가야 해. 그게 무슨 말인가? 화정 낭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건가? 사정을 들은 친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친구 정말 순진하구먼. 화정 낭자가 그 초가집에 계속 있겠는가? 이런 폭설이라면 벌써 마을로 떠났을 게야. 게다가 자네는 폭설 때문에 거기로 가지도 못해. 만석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의 친구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지요. 큰 스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날 테니까 걱정 말게나. 그것보다 마음이나 추스르게. 여인을 품었으니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만석이는 폭설이 그치자 바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은덕으로 조용히 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스님처럼 마음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인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터전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꼭 성불하셔요. 만석이는 눈물을 머금고 종이 조각을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불경을 하였구나. 만석이는 다시 수행에 매진하였습니다. 큰 스님은 역시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만석이를 기특히 여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이가 길거리를 걷는 중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아이의 엄마가 암자에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었지요. 만석이는 아이의 사연을 듣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야, 너 이름이 뭐니? 저는 정한이라고 합니다. 정한이라. 너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정도 많고 한도 많아 보이는구나. 그거 참 신기하구나.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만석이는 아이의 슬픈 눈 때문에 더는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암자로 가려고 했다고 하였지. 이 스님을 믿고 따라오면 부처님에게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오겠느냐?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나요? 만석이는 모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였는데 이렇게 순박한 아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만석이를 따라 동자가 되었습니다. 정한이는 한참 호기심이 많은 나이였지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암자를 돌아다니는 강아지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석이는 강아지와 장난을 치고 있는 정한이만 보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아무래도 쌀을 가지러 아랫동네에 가야겠다. 쌀이 부족합니까, 스님? 걱정하지 말거라.
하루면 될 것 같으니 그동안 부처님에게 매일 절을 올리거라. 만석이는 정한이를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이상하게 정한이가 만석이의 아들 같았지요. 처음부터 나무아미타불도 잘하더니 언젠가는 만석이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석이는 정한이를 더 엄격하게 키웠지요. 그렇게 만석이는 아랫 동네에 가서 동냥을 하였습니다. 인심 좋은 동네는 만석이에게 부담 없이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암자로 떠날 때는 시장에 들러 쌀튀밥과 조청 튀밥을 사는 것이었지요. 이 정도면 우리 정한이가 맛있게 먹겠지. 그렇게 암자로 다시 떠나려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도 전에 눈이 내리는 건 역시 이상하였지요. 만석이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정이를 만나지 못했던 그날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서둘러 산을 올랐는데 예상대로 눈이 조금씩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앞을 가릴 정도로 폭설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한이는 안 된다. 그 어린 것을 혼자 두면 안 돼. 만석이는 있는 힘을 다해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산을 올랐으나 쌓이는 눈앞에서는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만석이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습니다. 정한이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만석이 앞에는 친구와 큰 스님도 있었습니다. 만석아,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폭설이 내렸다는구나.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암자까지 갈 방도가 없단 말이다. 큰 스님 말씀이 옳아. 지금 폭설은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네. 하지만 정한이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그 어린 것이 혼자 있습니다. 쌀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만석이가 특별히 슬픈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한이가 자기 아들 같았지요. 만일 화정이와 만나서 오순도순 살았다면 정한이처럼 어여쁜 아들을 낳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화정이와 이루지 못한 인연을 정한이가 이어가는 게 아니었을까요? 폭설은 큰 스님 말씀대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습니다. 만석이는 그동안 정한이 생각에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행을 할 때마다 더 심신이 지쳤지요. 폐인이 다 된 만석이를 돌봐준 사람은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봄이 되고 눈이 모두 녹았습니다. 만석이는 바로 암자로 향했습니다. 친구와 큰 스님도 뒤를 따랐습니다. 암자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만석이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이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도 없었고 암자 주변에도 없었지요. 정한이와 함께 뛰어놀던 강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법당 문을 열었다가 기겁한 것이었습니다. 정한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석이뿐만 아니라 큰 스님과 친구도 화들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정한아,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에게 매일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추운 겨울을 견딜 수도 없었을 터인데. 저는 계속 이 법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몸도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천천히 정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겨우내 혼자 있었는데 무섭지 않았느냐?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제야 큰 스님이 놀라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락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염주도 만들었습니다, 스님. 만석이는 정한이에게 염주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염주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지요. 이 아이는 성불을 하였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자 정한이 몸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정한이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암자를 찾으려고 하였답니다. 지금까지 스님을 무시하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소원을 비는 것이었지요. 어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저 중에 내가 동냥을 하러 갔을 때는 침을 뱉던 놈도 있었단 말일세. 듣고 있던 만석이는 허우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마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는 길을 정리해야겠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도 알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단 말인가. 우리처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을 낭비한단 말인가. 만석이가 말한 대로 암자까지 오는 길은 너무나 험하였답니다. 그래서 만석이는 편히 올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하였지요. 그런데 훗날 이곳을 오는 사람들의 감정은 조금씩 무뎌졌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찾아오면 그만큼 암자를 맞이하는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였지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그 감격을 이제는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심과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욕심을 적게 가진다는 뜻이지요.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